소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천년의 부에서 한 구절 갖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금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5천년 전에 바빌론의 대금업자가 얘기해주는 가족과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화 50립이라니. 바빌론의 투창 제조업자인 로단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갑에 넣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왕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걸을 때마다 허리에 찬 지갑에서 금화가 짤랑거리고 있었다. 이 돈이면 집이나 땅, 가축이나 말, 혹은 마차, 금빛 자수가 새겨진 옷,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로단이 대금업자이자 직물 거래업자인 마손의 상점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선생님께 상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손이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그대가 대금업자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을 저질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오?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여러 해 동안 그대를 알아봤지만 돈을 구하러 내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소. 저는 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선생님의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허허, 조언을 구하러 대금업자에게 오다니 재미있군 그래.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내게 오기는 해도 조언을 구하러 오지는 않네. 그러나 곤란한 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대금업자 이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그래 로단, 자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게나. 문제는 왕의 선물입니다. 왕의 선물이라고? 왕이 그대에게 내린 상이 그대를 곤란하게 한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왕실 근위대가 쓸 창을 새롭게 제안했는데 폐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금화 50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몹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일로 저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찾아와서 돈을 나누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큰 돈을 갖게 된 사람의 돈을 나눠 갖고 싶어 하니 말일세. 그렇다 해도 자네가 안 된다고 말하면 되지 않는가? 네, 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누이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네가 사랑하는 누이는 자네의 그 말을 뺏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이가 제 상금을 원하는 것은 그의 남편 때문입니다. 누이는 남편이 성공한 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 그 말을 빌려 남편이 부유한 상인이 된 후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로단, 자네의 고민은 의미 있는 문제일세. 돈은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지. 돈이 생기면 친구들 사이 지위도 달라지는 법이니까. 또 돈은 그것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주지. 또한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힘도 준다네. 자, 이리와 함께나. 자네에게 니네베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군. 돈은 단순히 빌리고 빌려주는 것, 단순히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세. 로다는 마손이 내어준 양탄자의 시름이 가득한 얼굴로 앉았다. 예전에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농부가 있었네. 어느 날 농장에서 나귀가 자신의 모진 신세를 한탄하는 황소의 말을 듣게 됐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쟁기를 끓여야만 해. 더워도 다리가 아파도 고삐 때문에 등가죽이 벗겨져도 일을 해야 해. 그것에 비하면 너는 정말 한가로운 녀석이다. 주인님을 실어 나르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으니까. 주인님 밖에 나가지 않으면 넌 한가로이 풀이나 뜯고 있잖아. 그러자 나귀가 말했네. 너의 운명을 내가 바꿔줄게. 잘 들어. 주인님이 밭으로 너를 데려가거든 땅에 들어 누워버려. 내가 아파서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울도록 하렴. 그럼 너는 틀림없이 하루 종일 쉴 수 있을 거야. 황소는 다음날 나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 노예는 황소가 아파서 쟁기를 끌 수 없다고 농부에게 고했지.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 밭은 꼭 갈아야 하니 황소 대신 나귀에게 쟁기를 매게. 그날 나귀는 하루 종일 황소의 일을 대신해야 했어. 쟁기가 풀리고 저녁이 되자 마음은 서글펐고 다리도 아프고 상처도 나 있었지. 그날 저녁 농부는 나귀와 황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귀를 기울였다네. 황소가 먼저 말을 했지.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너희 현명한 조언 덕분에 나는 하루 종일 쉴 수 있었어. 그러자 나귀가 말했네. 나는 친구를 도우려던 건데 오히려 친구 대신 일을 하게 되니 어리석은 놈이 돼버렸어. 내일부터 너는 다시 쟁기를 끌어야 할 거야. 아니 꼭 그래야 할 거야. 내가 내일도 아프게 되면 도살업자에게 너를 넘기라고 말하는 주인님의 말을 들었거든. 그 말을 끝으로 나귀와 항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네. 둘의 우정이 끝장나고 말았거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방식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교훈입니다. 전 매부의 짐을 대신 떠맡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요. 그 중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이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하네. 자, 내가 빌려준 대부 징표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해 주겠네. 그는 청동 장식 무늬가 있는 긴 상자를 가지고 나와 로단 앞에 앉았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징표들은 대부분 내가 해준 대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네. 더불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만큼 나에게 재산 일부를 주겠다는 계약서도 함께 갖고 있지. 나는 대부분의 돈이 이자와 함께 정해진 그날에 즉시 상환될 거라고 확신하네. 돈을 빌린 사람의 실제 재산의 근거를 뒀기 때문이지. 다른 부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현재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네. 이들은 일을 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부는 노력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네. 다른 경우도 있지. 재산도 돈을 벌 확실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일세. 이 사람에게 그 친구로부터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 상자의 보증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탄한다네. 마선은 고리를 풀고 상자를 열었다. 로단이 호기심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어떤 징표인가요? 진홍색 천으로 쌓여있는 청동 목걸이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 목걸이는 언제나 이 상자에 남아있을 걸세. 그 주인이 저 세상 사람이 됐거든. 그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 우리는 함께 장사했고 큰 성공을 거뒀네. 하지만 그가 동방에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비극은 시작됐지. 그 여자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 그는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자 나를 찾아왔어. 나는 함께 다시 돈을 벌 방도를 의논하자고 말했지. 친구는 희망을 안고 돌아갔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가 찌른 칼에 숨지고 말았네. 자책한 그녀는 유프라테스 강에 투신했지. 이 물건은 커다란 격동이나 고통에 처한 사람은 결코 안전한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네. 더불어 내게는 슬픈 사연의 물건이기도 하다네. 마손,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금화 50립을 누이 남편에게 빌려줘야 할까요? 매부는 창을 만드는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상점에서 일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분명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네의 누이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네. 그러나 매부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엇에 쓸 것인지 묻고 그에 따른 지식과 경험이 분명히 있는지 재차 물어보게나. 상인은 자신의 장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네. 자네의 매부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아직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야심은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상상으로 된 것이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한 푼도 빌려주지 않을 것세. 자네의 매부가 나는 상인을 많이 도와봤고 싼 값에 구할 방법도 알고 있고 큰 이익을 내고 거래해줄 바빌론 상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자신이 신용 있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담보가 없다고 말한다면 말일세. 그렇다면 로단,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네. 나는 금화 한 입 한 입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일 강도를 만나 물건을 빼앗긴다면 당신은 나에게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고 나의 돈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은 상품이네. 빌려주기 쉽지. 그러나 어리석게 빌려주는 경우는 회수가 어렵다네.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네. 가혹한 운명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도 좋은 일이지.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도우려다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떠맡는 농부의 나귀꼴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것이세. 자네가 일한 대가로 번 돈은 자네의 것이네. 자네가 원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돈을 나눠 갖자고 강요할 수 없네. 만일 자네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조심스럽게 빌려주게. 돈에 몸을 걸지 말게나. 로단 자네는 창 장수로 얼마 동안 일했나? 3년입니다. 왕의 선물을 제외하고 얼마나 모았나? 금 3닙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금 50립이면 자네가 50년을 일해야 모을 만큼의 큰 돈이군. 평생 일하고 모아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위태롭게 만들고 싶진 않겠지. 자네 누이는 자네에게 그런 일을 강요할 사람인가? 단지 자기 남편이 성공하는 상인이 될지 보려고 말이야. 아닙니다. 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서 말하게나 누이를 사랑하고 매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만약 내 친구인 마손과 나에게 현명하고 가능성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말을 빌려주겠다고 말일세. 만일 자네의 매부가 성공할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증해 올 걸세. 그리고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게나. 나는 내 장사에 사용하는 돈보다 더 돈이 많은 덕분에 대금업자가 된 걸세. 나는 돈이 남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지. 그러면 그 돈이 내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나는 이 돈이 모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 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네. 따라서 안전하게 회수할 확신이 서지 않는 곳으로 돈을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네.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위험이 따른다네.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그저 돈만 있으면 큰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네. 이제 자네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투자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만일 자네의 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면 일생 동안 즐거움과 수입을 안겨줄 풍부한 원천이 돼줄 걸세. 그러나 만약 그 돈이 자네에게서 빠져나가게 한다면 이 돈은 자네가 살아있는 날까지 슬픔과 후회의 씨앗이 될 걸세. 로단,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쓸데없는 마음에 동요되지 말게. 만일 가족이나 친구를 돕고 싶거든 돈을 잃을 위험성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낭비하는 편이 낫네. 돈과 관련해서 자네가 원하는 다른 것이 더 있는가?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저의 바람은 제가 가진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말이네. 현명하게 투자한 돈은 그대가 늙기 전에 몇 배의 소득이 돼준다네. 하지만 귀가 번쩍 뜨일 정도의 수입을 약속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 말게나. 그건 몽상가이거나 사기꾼들의 속성이니까.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보수적으로 잡게나. 자네 돈을 빌려 몇 배의 이자로 변제하겠다는 사람과의 약속은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라네. 그런 약속은 믿지 말게나. 자네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네. 다만 돈을 실제로 벌었고 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의 노련한 제안을 지혜롭게 듣게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네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따라다니는 불운을 피할 수 있다네. 왕의 선물인 금화 50립을 잘 보관하려면 신중을 기울여야 하네. 많은 일이 자네를 유혹할 것세. 여러 사람이 자네에게 이런저런 충고와 제안을 할 것세. 자, 이제 이 글귀를 가져가게나. 자네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해줄 테니.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보다 미리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돈의 관계에서 가장 애매한 그런 관계가 가족들과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정한 소득을 조금씩 저축해서 만든 뭐 돈이라면 그 사람들이 크게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어떤 큰 소득이 생겨버리거나 복권 당첨이 돼버린다거나 해버리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라, 투자를 해라, 그리고 또 내가 좀 힘드니까 당장 돈을 빌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내가 다 들어주지 말라라고
나귀와 황소의 일화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또 어려운 게 현실에서 막상 또 금전관계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금전관계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